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인정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 동주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교조 등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공교육 혼란이 가중된다며 일방적인 IB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 창에서는 IB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와 현재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를 토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혜정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IB 프로그램 담당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정길재 금천고등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충북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재단 IBO가 개발해 운영 중인 국제인증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작성해 평가받는 교육입니다.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개 학교씩 9개 학교에 올해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연수 등을 마쳐 4년 뒤에는 국제기구에서 공식 인증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국제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능시험 대신 국제 바칼로레아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도입하면 수업과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시험이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면 이 방식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본인의 생각까지 서술형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과정은 대구와 제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10여 개 학원들이 대비반을 만들어 광고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단체에서 특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9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데는 매년 1억 6천만 원이 드는데 모두 충북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충북교육청은 매년 9개씩 시범 학교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마찬가지로 생소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IB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1968년도에 스위스의 UN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외 주재를 하다 보니까 본국에 있는 대입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게 근데 여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대입 시험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시험과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핵심적으로 딱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IB에서 고맙겠습니다. 기르고자 하는 그 인재상 역량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뭐 창의, 융합, 전인 좋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고 4차 산업혁명 다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지만 그거를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이나 내신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IB는 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 역량을 제대로 잘 온전히 평가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려고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이제 IB 도입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장 학사님께서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IB 수업 평가 방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 이에 동의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교조 충북지부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IB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혁신학교에 근무했던 아이비에 근무했던 그 교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혁신학교에서 했던 수업 평가의 개선, 과정 평가 이런 것들이 아이비에서 하고 있는 평가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거는 그동안 10년 동안 또는 충북은 8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 혁신의 과제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워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북의 혁신학교의 그 성과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의 교육 과정을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우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라든가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충북교육청은 이 아이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크게 이제 제주도나 미국처럼 공교육 개선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호주, 대구처럼 엘리트 교육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처럼 독자 KB를 개발하겠다라고 갈 것인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비 교육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공론화 과정 없이 도입 의향서부터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도입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학부모나 학생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 예비 중학생들이 이 아이비 도입이 됐을 때 고등학교를 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입을 갈 때 대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받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라기보다는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 학생님 지금 반대나 우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의 본질이나 큰 방향성의 입장에서는 공통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이비는 평가 패러다임에 있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이비 철학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60여 년 가까이 인정이 되고 유지 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 12월에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업과 평가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부정적인 평가인데요. 수업과 평가에서 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시학학교의 수업평가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변화가 가장 더디고 성과 역시 미흡하다라는 결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지 않는 교과 외 활동이 많아 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아이비의 특장점인 수업과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좀 혁신학교의 한계점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더 하신 말씀 있습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가장 한 13년, 15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학교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대입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중에서 수업을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과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수능과 내신의 평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태생적으로 혁신학교가 우리 국가의 수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아이비는 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고등학교의 전체의 프로그램 수업 자체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정성평가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서 혁신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아이비는 50여 년 동안 다 정성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명문대들이 인정하는 채점의 공정성 있는 그 시스템, 그 공신력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이걸 도입을 하면은 혁신학교가 업그레이드되고 혁신학교가 더 완성형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반박 의견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상당수는 초중등 과정이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대입 과정인 DP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대입 입시 제도가 서열 평가인, 그러니까 상대 평가인 대입 입시 제도가 상존하는 이상 다른 공교육 제도, 다른 어떤 교육 제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결과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IBDP 같은 경우에 또 별도의 평가 방식을 부여를 하고 있으나 평가를 하고 있으나
ID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던 그런 능력과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요소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들을 기존의 성과들을 다 버리고 아예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 도입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좋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기존의 성과를 다 전혀 버리는 게 아니고요. 혁신학교도 이제 편차가 좀 많습니다만 혁신학교가 아주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곳은 IB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곳입니다. 혁신학교랑 IB 학교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고요. 혁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IB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IB는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 연수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혁신학교는 솔직히 교사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교사 개인기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IB는 시스템적으로 교사의 평가권을 보호해줘서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하고 IB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충북도 내 초중고 마다 3개 학교씩 모두 9개 학교에 올해부터 이제 시범 도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장 학사님, 현재 그 상황이 어떻지요? 올 7월에 준비학교 9개를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와 이러한 IB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직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공모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또한 준비학교 모델이 우리의 이런 IB 월드스쿨까지 가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 내 워크숍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선생님들의 IB 프로그램의 이해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럼 선생님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IB 프로그램을 이해를 위한 다양한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단계별 교원 연수 그리고 아이백 과정이라는 전문가 과정도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충북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특강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반응, 이 IB 도입과 관련해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 선생님. 아까도 잠깐 얘기했으나 혁신학교나 IB 학교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교사의 헌신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역시나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것은 교사의 능력과 교사의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IB 학교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교사의 업무 강도나 수업 준비 강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북교육청에서도 역시나 이 IB 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동의, 홍보 그리고 각자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의나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 반응이 어떠세요? 선생님들이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 근처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IB가 뭐야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거를 다시 되짚어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동안 이 IB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I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아시는 분들 중에 긍정적으로 보고 공교육의 혁신의 모델로서 보는 측면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특권 교육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 지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학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2023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준비를 하셨고 미리 이 관계자들과 사전 논의 같은 거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교육과정의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023년도에는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지금 2년째 운영 중이고요. 또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IB 프로그램 기초 연수를 저희 시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수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 네, 연수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얘기시군요. 예. 또한 초등학교 관리자가 대구 삼형조 아이비 월드스쿨에 방문해서 이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미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 업무 담당자가 충남, 대구, 제주 등에 방문하여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비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을 포함하여 이미 11개 시도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한 저희 아이비 도입 시도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에 원격 연수를 신청을 받았는데 단 하루 3시간 만에 280명 정원이 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교육계, 아이비 전 세계 교육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컨퍼런스 대구에 저희 교육감님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또 제주 표선중고, 그리고 대주 영선초, 그리고 대구중 등 저희 아이비 월드스쿨도 방문해서 추후에 선생님들께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동안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셨고 아까 추진 계획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고 네, 그럼 맞습니다. 그것까지 듣고요. 지금 장 학사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 선생님 하실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추진한 일정이고요. 교육청 내부에서 갔다 오고 몇몇의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갔다 온 거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움직인 이런 과정들이었고 연수도 올해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의 자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교육청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아이비의 특징이 뭔지 잘 이렇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대입과 관련돼서 네네. 학력고사가 있었고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나름대로 기존에 이제 암기식을 지향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 해서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그 아이비 이 교육 과정은 기존의 수능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객관식 선다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을 맞추는 그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아이비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논리 이런 거를 물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가지를 들고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수능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 관점, 내 논리를 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은 그 논리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 수업이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과 평가 전체가 논술형 아니면 프로젝트형 이런 정성평가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채점의 공정성을 신뢰 있게 공신력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아이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객관식적인 어떤 네. 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그렇죠. 그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으네요. 근데 주관식이라고 해서 또 다 무늬만 주관식도 많잖아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주 등 여러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네. 그렇지만 지난 4월 제주 교육감은 자신이 아이비 교육이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는 솔직히 걱정된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결국은 입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2028 대입 제도가 나왔는데 절대 평가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IBDP로 졸업한 학생들이 대입을 가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지 IBDP로 국내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IBDP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학업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 이제 사교육 조장까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 교육감님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예, 우리 장 학사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제주 교육감님께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나 2022년 선거 때 둘 다 아이비를 반대하는 공약을 걸고서 선거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진보 교육감께서 이걸 도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주 교육감께서는 보수 교육감님이신데 계속 우려는 뭐냐면 원래는 초중고를 다 확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이비를. 그러다가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초중고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또 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경우도 이게 지역 소멸 지역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이런 실증 사례가 있고 있는데 왜 이거를 확산을 안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셨냐면 서서히 바뀌셨는데 처음에는 다 반대를 하신다고 하시다가 초중까지는 확산을 허용하신다고 하셨고 고등학교는 확산을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셨냐면 제주대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만든다고 하셨고 또 이제 뭐 수의대나 뭐 약대나 이런 의대나 이런 그 인기 학과에서도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만든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IB반 수능반을 나누어서 하는 대구 모델로 가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까지를 이제 입장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입시가 바뀌니까는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입시는 하신 하나도 거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아니 수능 최저가 입시는- 없는 입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아이비를 통해서 입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019년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요.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가장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였습니다. 53%가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게 40%, 30%, 20%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약 30-40% 정도 되고요. 그러면 60-70% 정도는 수능을 꼭 봐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서 입학 설명회 때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능을 계속 봐야 되는 전형에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문제풀이 교육에 숨막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이 교육을 지금부터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시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도교육청들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수능 최저 등급을 이렇게 IB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한 공교육 이수자들인데 이들을 특정 전형에 예를 들어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을 못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이의가 제기가 돼서 작년에 국회에서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들도 형평에 맞게끔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걸로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도가 안 바뀌어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고 실제로 제주와 대구에서의 첫 졸업생들이 뭐 개교 이래 역대급 대입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확산이 돼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역대급 대입 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는 아이비 철학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급 대입 실적, 대입을 위해서 아이비를 도입하자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시도교육청이나 아이비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왜 대입 실적을 꺼내시는지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해주셔서 충북교육청은 그러면 어떤 모델로 어떻게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9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고 이후에 이걸 중점 학교로 해서 모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증 학교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알아야 학교를 선택하거나 이 정책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계속 안 해주고 계셨고 아까 설명회 자체도 이제 교육청 내부 그 선생님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학생들도 알아야죠.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들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장학선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기다리고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도 아이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저희의 예산도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원 단체 대상 설명회 그리고 준비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 대상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컨퍼런스 등도 앞으로 준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대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신 건 상대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런 다양한 학습 경험 그리고 폭넓은 그리고 연구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대학에서 우수하게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니 표선고 등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도 자료인데요. 사교육 부분입니다. 아이비는 기족교육 아니고 아이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2022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교육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한 2.56, 2점대로 그렇지 않다의 의견이 많았고요. 2024년에 제주 표성고가 쏘아올린 아이비의 가능성, 사교육 의존도는 10%를 넘지 않았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수업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리고 제주 표성고에서도 선생님도 같이 성장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사대부고에서도 사교육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입에서 평가 방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평가 방법이 정성 평가라든지 주관식 평가로 바뀐다 그러면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쪽 먼저 얘기 듣고 네. 예. 사교육 조장이 우려된다. 이 아이비 도입이 이거에 대해서 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공교육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교는 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제고랑 특목고를 빼버리면 일반 학교는 2개, 3개 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전국적으로 거라고. 그렇다는 건가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네, 고등학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두 개. 입시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2개, 3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국제고등학교에서 IBDP 점수를 높게 받아서 외국 대학을 진학하기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IB 교육과정 자체가 워낙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고 대학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한테 과외를 받거나 이런 일도 있다는 것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 사교육 방법으로 전해 그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선배 교사에게 과외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1:1 과외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효과성, 지금은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국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처럼 따로 별도의 과정으로 대입 체계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충분히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이비는 사교육 근절책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우리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웠으면 그걸 개념을 배운 것만으로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많은 유형 문제집들을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비는 이 유형 문제집을 푸는 거를 평가에 내지 않아요. 이거를 하는 대신 그 시간 동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웠으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내 실생활의 내 관심사, 주변과 연계 지어가지고 열몇 페이지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그게 기말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제주도의 그 포성고의 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가장 많은 직업군이 농업이래요. 귤농사짓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농부들이 보는 잡지에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을 보고,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정선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탐구 보고서를 열몇 페이지를 썼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강 듣는 게 빠르고 과외를 받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많은 수많은 유형 문제집을 푸는 것까지의 그게 사교육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타 강사나 대치동 학원보다 훨씬 더 그 지역의 농업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현장 교사의 현장 맥락을 아는 교사의 담당 교사의 피드백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사교육이 근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예. 사교육은 영어로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섀도우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림자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주입식 교육을 하면 사교육은 더 주입식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육이 책 읽고 생각을 꺼내고 토론 쪽으로 바꾸면 사교육도 그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다만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쪽은 단기 집중 속성 쪽집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상주의적 주장이다, 혹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기상조라는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이미 도입을 해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는 것이 지금 이제 명약관화한데 지금 이 시점에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할 인재를 그대로 양성할 그런 교육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의 흐름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이미 늦었다. 빨리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뭐 아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합쳐갖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논점은 IB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냐 없냐, IB 교육을 찬성하냐 마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IB 도입을 도입하고자 하는 충북교육청의 행보나 소통 과정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IB DP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미국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별 격차가 심한 미국에서 그 격차를 줄이고자 시작이 됐는데 여러 연구 결과가 있겠으나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히스패닉 계열들 친구들은 IB 교육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IB 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청 비율이 매우 낮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IB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습 강도와 굉장히 넓은 범위, 대학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아무리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긴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 어느 수준 이상의 아이들의 그게 효과적인 교육 정책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걸 공교육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 과정이 없이 일단 해놓고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교육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지도 아까 잠깐 질문 나왔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회의를 하셨는데 충북교육청은 대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것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절차나 뭐 앞으로의 입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건데 한번 장 박사님 말씀해 네. 주시죠.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IB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구나 제주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 분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38개국에서도 50% 이상, 제 160개국에서 5,700여 개교에서 50% 이상이 공립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이고 수업 개선을 위한 하나의 수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IB에 대한 관심과 실천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야 할 저희 교육청의 책무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하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교육과정의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는 학생들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2학년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말씀드립니다. 2학년? 예, 그래요. 1학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전체가 이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저희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IB의 방향성 그리고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 후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도 이 IB DP 과정만 선택한 학생 이외에도 IB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개방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권 교육입니까? 대구와 경북 제주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전체가 DP 과정을 IB DP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105명이 전체 교육 과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외부 평가로 풀 DP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과한 친구들이 개별 과목만 통과한 친구와 전체 과정을 다 통과한 친구들 다 합쳐도 26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105명 중에 26명 정도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부분도 있겠으나 전체 이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외부 평가까지 통과된 비율이 불과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도 탈락 학생이 전체 40명 중에 10명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 가까이 나온 학생들이 전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중도 탈락으로 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이들의 일반적인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학업 정도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역시 고민을 해보고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26명만 시험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잘한 애들만 26명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왜냐면 우리나라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IB 최종 점수가 더 늦게 나와요. 수시 발표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데 뭐 미국도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수업이 바뀌었고 내지는 우리가 왜 IB를 도입하냐면 외국의 점수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교실의 수업과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하는 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시험을 보든 안 보든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아이들의 수업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시험을 보고 몇 명이 통과했냐 이런 걸로 지금 카운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이 본질적으로 길러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그런 어떤 대입 평가 숫자 이런 거와 좀 떠나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 대입으로 갑니다. 모든 우리 학교의 교육 지형상 대입을 빼놓고 어떤 성과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충북이 대구나 제주 같은 경우 대입 실적을 가지고 뭐 중복 합격자가 물론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중복가 서울대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판단하고 자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IB 교육 과정을 도입한 목적 자체가 공교육의 변화였던 거고 공교육 혁신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이혜정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KB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걸 목표라고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KB를 일본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사례만 얘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0개 학교를 선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241개입니다. 근데 200개 이게 너무 일반 좀 공교육 오래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개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게 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의 특권 교육 형태로 돼 있고 캐나다나 아닙니다. 전혀 호주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네. 네. 저 그래서? 역시도 아이비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비슷한 우리 환경과 비슷한 일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이 진행되는 고치현이라든가 아니면 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아이비 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수업 개선 이런 전반적인 학생의 성장을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아까 충북교육청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신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표선초중고등학교도 읍면 지역에 도입하여 오히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이 되었고 대구의 경우에도 수성구가 아닌 좀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학교에 먼저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당연히 학생이 수혜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입니다. 예,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여기서 한번 해주시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예. 왜 우리의 그런 시도가 연속성이 없을까라는 거죠. 아이비 같은 경우는 60년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혁신학교 10년, 15년 했습니다. 우리 혁신학교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아이비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그 이전에 열린교육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으로 확대가 되다가 국가에서 이 열린교육 정책을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완전히 실패를 한 정책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변화의 가능성, 혁신의 가능성을 다 같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다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2020년 이전의 기사 이후로 2023년 2월에 연구학교 지정했다. 2024년 1월에 사례집 발간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다른 지역처럼
정책 연구를 한다거나 설명회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오직 정보가 궁금하면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이제 다른 교육청에서 한 설명회 유튜브로 중계된 거 우리 소장님 강의 같은 것들을 찾아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우리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될지 제주형으로 갈지 아니면은 대구형으로 갈지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사대부고 외고 포상고 같은 상위 10%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 학교 정도만 이제 일반 공립학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좀 공론 과정들, 수기 과정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NS 상에 나와 있던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비가 이제 지금 수능보다는 조금 나아간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2의 수능이 될 것이다. 영어랑 수학을 제외하고는 암기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짧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라고 밝혀주시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능을 SAT를 한국식 수능으로 바꾼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수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걸 그냥 만들었잖아요. 예. 아이비는 IB 시험과 IB 수업, IB 학교는 IB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IB에서 질 관리에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예.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KB를 만든다,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IB가 IB인 한은 이제 그 왜곡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 관리에 우리가 미국의 수능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IB를 제대로 경험을 해서 KB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전문성을 축적하는 게 일단은 먼저다. 우리가 이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이 생겼을 때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들, 그걸 보고서로 제출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교육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나자 외부의 도움이 들어가고 대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붙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질을 높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았다, 외국에서 그러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지형과 우리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는 소수 부의 균등이 잘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상 결과적으로 이 경쟁 구도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교육은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주 표성고에서 종단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평가의 실제를 경험하다 해서 암기로는 이러한 수업, 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 수령 평가, 수행 평가의 질적 확대는 이러한 암기로서 커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끼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학문의 진실성 교육입니다. 하나라도 참고 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든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것을 베껴서 가지고 오면 바로 박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논리 그리고 자신만의 아젠다를 표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못다 하신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비가 표성고처럼 여러 보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공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구처럼 특정 우수한 학급들 몇 명, 우수한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수능에 올인해라, 입시 실적을 좋게 내라. 이게 지금 충북교육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비 교육 과정의 도입이 어떻게 보면 수월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소수의 인재들을 더 수월하게 외국 대학이나 그리고 교육청의 실적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오용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그러니까 인서울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인아시아 인더월드로 우리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그 또한 우리 공교육에서 막아서지는 말아야 될 그런 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저희 아이비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어제 제주 지역 선생님과 대구 지역 선생님들 모시고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주 지역이 참 인상에 남았는데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비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지금 혁신학교 올해가 마지막이죠. 혁신학교 불평등이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지막 퍼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끝나게 돼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이비 도입이 좀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럴 기회들을 왜 계속 차단하고 있는지 좀 아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원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교육과 국가 중심의 교육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자원과 인력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잘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수업의 혁신, 평가의 혁신,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 교육의 전체 방향성을 바꾸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교육계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학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북 교육 가족들과 함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촘촘하게 준비하여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해하셨습니까? 아이비 프로그램이 미래의 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공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면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